아이하고 신랑이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에게 오늘 할 일을 하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보통 말을 안 듣죠. 계속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은 해요. 그리고 다른 짓을 계속해요. 그러면 시간이 가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엄마도 한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집안일을 하거나 내 할 일을 하다가 보면 아이가 안 해놨어요. 그럼 화가 나죠. 그래서 아이에게 뭐라고 하고, 그리고 또 밤에는 막 자책하세요.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러면서, 정말 엄마가 집에서 퍼플 아카데미 홈스쿨 하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아이하고 실랑이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아이가 한 명이나 두 명이고 정말 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이의 감정을 상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가 굳이 이 예쁜 아이한테 저 거의 뭐 5세, 6세, 7세, 초등 1, 2학년 때 엄청 예쁘죠. 그러니까 이 예쁜 아이한테 내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이 아이하고 실랑이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라고 보면 대부분 이 아이를 육아할 때 길러야 한 원칙을 잘 모르십니다. 원칙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시점을,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그냥 팩트로 너가 이걸 해야 된다는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걸 기준을 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예, 아이가 5, 6, 7세 학교 가기 전까지요. 만으로 3, 4, 5세에 가장 가져야 되는 게 기본 생활 습관이에요. 그럼 기본 생활 습관이면, 자, 학교에 가서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40분 수업하고 10분 쉴 때, 40분 수업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능동적으로 자기 할 일, 내가 뭔가 밥을 스스로 먹는다던가,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퍼플 아카데미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매일 아이가 10분 정도 뭐 영상을 보기로 했어. 그러면 그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약속을 정해놓고 아이가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건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을 아이가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가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누시고 아이를 설득을 시키셔야 되는데, 사실은 계속 뭔가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이한테 공부를 심하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아이를 괴롭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 육아나 교육에 대한 원칙이 없는 겁니다. 아이하고 실랑이를 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이 원칙이 없으세요. 그래서 언제는 이 아이가 막 놀고 즐겁게 노는 게 돼.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돼. 특히 또 어느 분들이 있냐면 초등에 들어와서 아이 학습 습관이 잘 안 잡히는 경우를 보면요. 어릴 때는 무조건 놀아야 돼.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고 아이가 막 재밌게 놀면 내버려 둡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됐는데 너 퍼플이라는 걸 해야 돼. 그리고 앉아. 그리고 너 이 정도 되면 스스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면 아이가 갑자기 당황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놀았잖아요. 그러면 5세, 6세, 7세에 습관을 잡은 아이들은 옆에서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앉아 있는데 그때 습관을 잡지 않는 우리 아이는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럼 막 화가 나요. 왜? 쟤랑 비교해서 너랑 똑같이 9살인데 왜 너는 앉아있지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5세, 6세, 7세 때부터 앉아있던 아이들은 10분, 15분, 20분 계속 집중력을 늘리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늘리는 훈련을 하고 앉아서 학습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거기 30분 앉아 있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내가 그걸 잡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주려면 다시 이 아이도 10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0분, 15분, 20분. 아이가 10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현재의 9살이라는 점, 그리고 저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해서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엄마는 나한테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놀이터에서 놀아도 되고 어릴 때는 즐겁게 놀아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라고 그래. 그리고 앉아있지 못한다고 엄마가 막 화를 내.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변했어. 그리고 엄마의 원칙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앉아있는 건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습에 집중하는 것도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조련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20분, 30분 이렇게 집중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전에 인터뷰에서 그 교육 전문가 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는 최소한 40분은 공부하고 10분은 쉬어야 된다. 자, 중학교에는 45분은 공부하고 10분은 쉴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셔라. 고등학교에는 50분은 최소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학교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중력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40분 수업하고 10분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40분 동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이드 돼야죠. 이게 초등학교 1학년에 학교 들어가면 갑자기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5세, 6세, 7세 학교 가기 전에 미리 그런 원칙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셔야 돼요. 병설 유치원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학교의 전 단계로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집중 시간을 확보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게 가이드하기 위함입니다. 자, 어머니께서 갑자기 뭔가 입장을 바꾸셔서 지금까지 공부 안 했던 애를 공부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신랑이가 힘든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그 노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